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옮겨가지고 바로 저희 집 거실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화분은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화분들이랍니다. 오늘은 사전적 의미와 명언 부분에서만 아래 자막에 넣고 그 외에는 자막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길어져서 자막을 넣고 편집하고 이러면 이 오늘 올려야 되는 영상이 너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이렇게 대본을 또 준비했는데요. 대본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이 무슨 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7월 9일. 7월 9일 하면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7월 9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친구의 날인데요. 친구의 날은 우리 학생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면 항상 친구의 날에 7월 9일 날에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7월 9일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혹시 내가 지금 있는 제 주변에는 과연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냥 이름만 알고 그 친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거나 전화로 괜찮냐고 말을 꺼내는 친구 또는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친구 오늘부터 한번 그런 친구들 만나보고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란지요? 자, 먼저 제가 사전적으로 친구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는요, 명사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두 번째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친구하면 여러가지 사건 중 세 가지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원래 태어나고 살았던 곳은 7살 때까지 살았던 곳은 부산인데요. 근데 집에 사정이 생겨서 IMF 시기라고 해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시기에 제 나이 7살 때에 할머니 집인 통영에 있는 사랑도에 이사를 갔다가 7년을 살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오빠랑 저랑 중학교도 다녔는데요. 거기 오빠는 중학교 다 졸업했고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오빠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진주로 골랐어요. 그래서 엄마와 오빠 저 3명이서 이렇게 진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오빠는 진주에 있는 동명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저는 진주에 있는 삼연여자중학교를 2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다닌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는데요. 저는 삼연여중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전학을 오고 친구들에게 전학 와서 딱 점에서 온 시골 소녀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기랍니다. 친한 애들이 없었지만 저는 다른 반 친구가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은 버스 타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날인지는 기억을 해요. 무슨 날이냐면 학교의 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키가 작으니 앞에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난다고 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전학 온 애가 너희 둘이 짜증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로 전 그때 소심해서 말도 못하는 성격이라서 쉽게 다가가지를 못했죠. 근데 거기서 문제는 바로 뒤에 있던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던 친구와 함께 1학년 때 같은 반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덕에 저는 친구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만 되면 저를 화장실에 불러서 저를 둘러싸고 막
지금 단위로 말하면 왕따 같은 거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마치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화장실 보자고 해서 또 힘들게 하고, 글씨비를 챙겨주시면 제가 잠시 갔다가 오면 글씨비가 없어지고,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점심을 먹지 않고 맨날 상담실을 도망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실로 올라가곤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선생님께 말하지 못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저도 선생님께 말하고 싶었죠. 근데 선생님께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사면 여자 중학교인데다가 학교 목표가 참되고 깨끗하고 슬기로운 여성인데다가 교육 목표가 현미, 현모, 현초인데, 현미는 어진 백성, 현모는 어진 어머니, 현초는 어진 아내라는 뜻인데요. 그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반도 많고, 제가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괜히 일이 커지면 왠지 유세 날 것 같고 무섭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집에서는 친구들과 잘 지낸다, 교회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지냈죠.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편지 쓸 때도 저는 잘 지낸다고 했었죠. 또 왜 엄마를 안 불렸냐고 하시려는데, 저는 엄마가 다니는 직장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고, 괜히 엄마를 부르면은 얘는 무조건 힘들거나 그러면 엄마를 찾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마마 보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엄마만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거를 친구들에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으니까 항상 엄마가 주시는 용돈으로 배가 고프니 집에 가는 길에 분식도 사 먹고, 그러다 보니 살도 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을 그렇게 버텼고요. 3학년 때는 그렇게 만든 친구는 제가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동네 친구랑 같은 반이 되었고, 저는 뒤에 있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어울리지 못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친했던 친구랑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중학교 다녔을 때 제가 꼬박꼬박 글씨비를 냈었는데 한 번은 안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무슨 일인지 직접 말해주길 바랬지만, 그때 저는 걱정이 많고 소심하다 보니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지금의 그때로 그 시절 돌아간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분명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을 했겠죠? 이제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문제로 선생님과 진학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사천 여자 고등학교를 골랐는데, 거기 학교를 고른 이유는 과가 3과가 있었는데 정보처리과와 영상미디어과 그리고 일반과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영상과 사진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고르기도 했고, 그리고 진주 있으면 약간 바뀐 느낌으로 공부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스쿨버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스쿨버스를 타면 여행을 가는 기분에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친구 2명이 같은 과로 하필 같은 고등학교를 면접을 볼 때 만난 게 아니겠어요? 아, 이런 말이 또르더라고요. 악연은 이어진다고. 그리고 가해자는 기억 못하지만 피해자는 기억한다는 현실. 그래서 가해자는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친구들이고 피해자는 저죠. 결국 그 친구들과 고등학교 때도 같은 고등학교에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2번째 사건은 입학 후 제가 1학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친했던 친구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청소 구역을 정하면서 같은 구역을 청소하면서 친하게 지낸 친구, 지은선이라는 친구와 지수민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둘은요, 저랑 친하게 지내기도 했으면서, 그 중에서 은선이는요, 제가 피아노를 친다니까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막 엄청나게 저에게 친근하게 밝게 다가오던 친구였어요. 2번째 사건이 터졌는데요. 바로 은선이와 수민이라는 친구가 거리를 둔 적이 있었어. 그때 전 서운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만든 가해자 친구의 뒤에 있던 친구가 저랑 같은 반이 되었는데, 그 친구 2명이 저랑 친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붙잡고 있는 것을 제가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은선이라는 친구가 부산을 전학하고 친하게 지낼 친구가 없었는데,
일반 친구인 지연이와 경옥이란 친구가 저랑 친하게 지내게 돼서 같이 밥도 먹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일부러 튀는 행동이었어요. 튀는 행동이 무엇인가 싶은데 일종으로 나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3학년 때 은미라는 친구와 같은 과였는데 같은 반이 되었거든요. 그때 세 번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바지를 입고 머리도 짧고 조금 남자스럽게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은미라는 친구에게 SNS, 요즘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면 예전엔 싸이월드라고 해서 거기에 미니홈피가 있었어요. 그 미니홈피에서는 도토리를 가지고 음악을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사진을 도용해서 자기가 얼짱이라고 해서 막 얼짱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미라는 친구에게 자기 홈페이지 투데이를 올려라고 획박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보고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킨 친구가 제 손을, 죄송해요. 그 친구가 멱살을 잡아 저를 숨을 못 쉬게 해서 협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그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이후에 목에 상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은미란 친구랑 같은 반이 돼서 너무 좋았답니다. 은미는 저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애교쟁이여서 애교가 많고 화가 나면 바로 썽을 내서 말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저는 참 그런 점이 참 부럽고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차라리 쌓인 분을 푸는 은미가 참 부러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상처로 인해서 힘들면 항상 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많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친구를 소개하자면 은미는요. 저의 12년 지기 친구로서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제 구독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다이어트하면서 예뻐지고 있는 친구 애교쟁이 은미랍니다. 두 번째 지연이란 친구는 결혼해서 딸 지원이를 낳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지원이라는 딸은요. 어떻게 지연이랑 그렇게 반박인지 몰라요.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키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엉뚱한 생각으로 반영으로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경옥이라는 친구인데요. 경옥이라는 친구도 12년 지기 친구인데요.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천에서 저처럼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채널 이름은 이달의 시골 농부TV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뒀으니까 농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친구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선이란 친구는요. 마찬가지로 12년 친구인데요. 제가 부산을 가면 연락을 해서 보는 편이고 또 부산에서 제가 친구랑 같이 해운대인가 강안리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친구를 웃겼던 경험도 있고 그 친구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걸 했냐면 언제 부산 놀러 오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부산을 놀러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가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부산을 원래 자주 놀러 가는 편인데 자주 놀러 못 갔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부산을 가게 되면 부산 투어로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사건 때문에 제 원래 성격이 소심했던 성격이 조금 활발해지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낯을 가리기보다 먼저 다가가고 그런 점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친구라는 명언을 몇 가지 조사해 왔습니다. 너무 좋은 명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A.E. 블러햄 링컨은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다. 우리는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상하겠다고 서로 애정의 유대관계를 끊었어도 안 된다. 분명 선량한 분성이 다시 기억의 심부름현을 튕길 것이다.
두 번째 A 블로헤인 건이 남긴 말은요.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두 번째 샬롯스트는요. 같은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남겼답니다. 세 번째,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찾고 견뎌야 된다. 그리고 휴 엘리어트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다. 그렇죠. 자신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가족과 친구인데요. 그 중에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아무래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명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퍼블리언스 사일런스는요.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기디데스는요. 친구를 얻는 방법은 친구에게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 명언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죠. 저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놀라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는 내 편인 줄 알았던 친구가 사실은 내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또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 중에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한번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야 보고 싶었어 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내 학창시절 친구가 되어준 은미, 은선이, 경욱이, 지연아 모두 고마워. 내 친구가 되어서 고맙고 지금처럼 연락해준 것도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아 사랑해 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보고 있는 최근에 친구가 되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고 내가 섭섭하게 행동했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해.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할게.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그러면 이상으로 저 아니하니까 친구의 날을 맞이해서 찍은 이 영상을 길어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